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잘라가지고 둘 다 올려줄게. 자, 연습 1번은 괜찮아? 2번이었나? 응. 연습 2번에 연습 문제 10-2번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사인 10분의 파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떤 사인 A가 사인 10분의 파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출발하는 거거든. 근데 이 출발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너희들이 미적분을 배우면 되게 자주 사용될 그 심화 과정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내용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 그럼 내가 사인이라는 게 지금 이 상태로 생겼을 거고 우리는 지금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범위를 좀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가 뭐 여기 조금 꼬다리가 좀 있고 요만큼 좀 잘려나가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0분의 파이라는 어떤 지점 하나를 딱 찍은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사인 10분의 파이 값을 옆으로 여기에다 마치 버튼 딱 누르면 비밀 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파이고 그러면 하나 더 생기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 이 문제를 볼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파악된 두 개의 점이 얘가 지금 현재 x 기준으로 그냥 a라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어차피 파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얘가 중간 중심축이 대칭축이 2분의 파이니까 얘랑 더하면 파이가 돼야 되므로 10분의 9파이가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a가 10분의 파이랑 10분의 9파이만 알 수 있고 저 a라는 게 x-5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따라서 x가 10분의 2니까 더해진다 생각하면 되므로 10분의 3파이랑 10분의 11파이. 자, 이거를 풀 때 선생님이 x-5분의 파이에 대한 범위를 따로 설정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x 빼기 5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이 5분의 파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숫자고 우리가 사인 그래프 자체는 1사분면이란다? 파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수랑 음수가 나눠지고 있지. 그럼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까지 범위가 꽤 길어요. 꽤 길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 처음부터 우리가 범위를 요만큼 되고 요만큼은 또 잘라야 되고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려 독이야. 어차피 여기 음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잖아 사실은. 이 문제는 10분의 파이였으니까. 양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y값 양수인 거에서 우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해놓고 갈 때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가가지고 0에서 2파이라고 하는 저 범위를 넘어가는 친구가 있는지 확인 절차 정도만 밟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두 문제도 똑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풀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야. 두 번째가 코사인 x-5분의 파인가? 이거에도 는 갑자기 사인 10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거 두 개 다 사인일 때는 너무 쉬웠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코사인 나오니까 좀 당황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게 당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좌측은 코사인인데 우측이 사인이라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당황할 필요 없이 이 녀석이 코사인으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코사인 얼마가 같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 둘이 자 사인과 코사인은 어차피 90도의 위성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옆에서 2분의 파이만큼 당기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당기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0분의 파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10분의 5니까 10분의 4파이 즉 코사인 5분의 2파이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버리시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 주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 인지만 돼 있다고 하면은 얘가 10분의 4고 얘가 10분의 5니까 이쪽 어디에서 빔을 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칭 쭉 찾아서 끝내시면은 아까 문제랑 동일한 상황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분의 파이 정도 되는 게 요만큼 뭐 잘라서 이쪽에 좀 있고요 이쪽에 좀 있다는 건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를 알 수 있다면 그냥 이대로 그냥 끌고 가버리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고 해보고 나서 x가 나온 다음에 내가 가진 범위에 좀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걔를 삭제하거나 하나 더 추가하거나 요 정도만 해보시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요건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0-3번도 해야 됩니까? 10-3번 해야 되나 보다. 선생님이 풀이를 적어놓은 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10-3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자. 라고 나왔는데 역시 이번에도 여기서 한 주기를 주겠어 라고 해서 우리한테 한 주기 준다는 표현이지 대단한 표현은 아니에요 저것도. 자 근데 갑자기 사인 x가 있고 자, 늘 말하지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돌아다니면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로 통일하지 않는 이상 문제 풀기 어려워요. 자 근데 이것도 똑같아. 아까 얘기한 당황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문제를 파악을 해줘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일단 루트야.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 둘 다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면은 제곱이라는 행위예요. 제곱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루트 3이 사라지겠죠?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같이 했을 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제곱이라는 행위가 좀 규격만 맞으면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단 제곱을 했을 때 루트가 사라지려면 루트는 혼자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루트는 혼자 있어야 될 거고 양변은 제곱을 하자고. 그 다음에 그럼 3 코사인 제곱 x가 되고요 4 마이너스 4 사인 x 플러스 사인 제곱 x 이러면 이제 풀 수 있죠. 왜 풀 수 있습니까? 코사인 제곱 x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뀌면서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던 식이 사인만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바로 그냥 가자고. 플러스 3 그러면 4t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1로 끝났고 마이너스 4t는 0이다. 우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계산 정리하면은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2t-1의 제곱이니까 t가 2분의 1이구나. 누가 사인 x가 자 여기에서 선이 내려올 때 원래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고 t가 1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범위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쯤 할 때는 안 써도 될 수준일 거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중간에 선생님이 혹시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 안 되면 다시 해달라고만 하시면 돼. 그럼 다른 방식으로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2분의 1이라는 직선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그리자고 너무 많이 그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사인이 2분의 1이 됐다라는 거는 6분의 4이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대칭성 때문에 6분의 5파이 나오는 거 알겠죠? 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저것도 한번 정리하실 학생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답이 6분의 5파이죠. 6분의 8은 6분의 5파이죠. 여기 답 중아. 답이 중요하니 지금. 6분의 파이만 쓰세요. 6분의 파이만 쓰세요. 너무 답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어. 풀었거든요. 제가 6분의 파이만 써서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요. 사인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그래프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아 그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렇죠. 오케이. 인정. 자, 그리고 이제 10-4분의 대입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0-4분 아이고 죽겠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 자, 일단은 내 불편함은 어디부터인지 그 불편함의 근원을 찾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도 이번에도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있고요. 저놈의 로그는 또 뭐지? 이 생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그가 있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로그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로그는 표현법일 뿐이지 계산의 특성이 좀 있는 표현법일 뿐이지 다른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숫자가 너무 커서 우리가 계산하기가 지수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런 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서 계산을 좀 쉽게 해보자 라는 편의성 때문에 나온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x에 우리는 진수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대한 조건이 붙죠. 단서 조건들이 붙는 이유가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표현법을 만들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음수에 대한 표현 못하거든. 지수에 대해 가지고 음수에 대한 지수들은 표현을 못해요. 얘가.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얘는 진짜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나온 거라.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얘는 그냥 표현법이야. 그럼 표현법이라고 하면 이 친구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표현에다 약간의 변화 정도지 다른 건 없어요. 대단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불편한 건 이건데 하필이면 얘가 뛰어 올라가니까 여기 어디죠? 그럼 이건 뭡니까? 얘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쪽으로 다 몰아도 돼. 요거 이쪽 우변은 다 던져버릴게요. 보통 개수 때문에 숫자 때문에 좀 그렇게 안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연습 생각을 좀 깊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하고 얘들을 합체. 끝났죠. 얘하고 얘하고 다 끝. 이걸로 끝나는 거죠. 저기 답은 아니잖아요. 응? 저기 답은 아니죠. 응. 아, 그 다음 방정식이니까 그냥 풀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를 얘한테 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한쪽으로 뭐라도 그냥 쓸 거냐, 요 차이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못 푼다는 아니잖아, 이제? 요건 할 수 있겠죠? 풀수 있죠. 그치. 아, 이거를 내가 또 니네가 이거 못 풀지 막 이러면은 무시하는 거지 내가. 자, 그리고 오늘 봐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요건 요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 게 이제 10-5번인데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지. 얘들아, 자, 지금 10-5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세우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식을 활용 이라는 건데 본론적으로는 실생활의 뭐 시계 활용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거는 딱 이거라고 생각해. 나는 거기에 엄청난 시계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수학 시간이에요. 이 식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문제를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이해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문항을 풀 때는 식의 구조 자체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야 되냐고 갈 뿐이지 다른 얘기가 전혀 없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막 여기 보면 뭐 용수철의 질량에다가 뭐 L만큼 담겨서 T초 뭐 높이가 저렇고 그 다음에 뭐 64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잖아. 저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기 있는 식 H는 20 빼기 L 코사인 루트 M 2파이 T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게 저기 있는 문자들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거기다 대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얘를 지금 문제에서 높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에서 L이라고 하는 건 당긴 길이야. 이거고 저기에서 M은 용수철에 대해 질량 M 추야. 추의 질량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T는 T초 시간이야. 구조는 이거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문장에서 내가 가진 요소들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그러면 이게 자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면 높이가 얼마입니까? 어떨 때? L이 얼마고 M이 얼마고 T가 얼마일 때? 이러면 줘버리는 문제가 있을 거야. 난이도 하. 근데 그런 문제는 이렇게까지 길게 문제를 써가면서 풀면 이거 낸 사람이 싫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대부분은 컨디션 1번, 컨디션 2번 1번 컨디션하고 2번 컨디션 준 다음에 그거 두 개 비교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컨디션은 뭐냐면은 이 요수철에다가 64g짜리 M이지 매달았고 오른쪽 2cm만큼 당겼대. L이지. 그리고 1초 T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높이 즉 H가 있는데 그 말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질량이 Xg이 M이지. 추를 매달아 아래쪽으로 10cm L이지 했을 때 2초 T 이걸 가지고 나오는 높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높이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뿐이 다른 게 없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들에 대해 갖고 정확하게 쓰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관계식은 알아서 따라와요.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높이가 같다니까 얘들이 대입한 식 두 개가 같다로 가던가 얘하고 얘하고 했더니만 2배 높이가 2배가 늘어나더라고 이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나눗셈 기반으로 2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얘가 그럼 H고 얘가 뭐 2H네 그러면 나눴을 때 2분의 1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 식에서 뭐 탄성계수가 얼마고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H에 대해 가지고 20 빼기 L이 5루트 2 그리고 코사인 루트 64 1분의 루트 64 8이네. 그리고 T는 1 8분의 2 라고 하는 식이라 20 빼기 L이 10 코사인 루트 X 그리고 2 4 8 이거 중에 같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 중에 같다는 얘기가 되고 8분의 2를 우리는 놀랍게도 4분의 8 이런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 5 될 거고 답은 15였고요. 넘기자 이것도. 그럼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10 코사인 루트 X분의 4파이 그럼 넘어가니까 2분의 1 코사인 루트 X분의 4파이가 2분의 1이다. 이거야 이거. 다른 얘기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기는 내용들에 대해 갖고 뭔가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럼 내가 이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저렇게 봤을 때도 똑같아요. X가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X가 100보다 큽니다. X가 얘는 100보다 크다.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사인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으면 요거 한 주기에 대한 것만 2분의 1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야 이것도.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란 말이지. 대칭축이 파이 하필이면 그럼 2파이니까 3분의 6파이 그러면 3분의 5파이 즉 내가 가질 수 있는 루트 x분의 4파이라는 녀석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그 다음부터는 더하기 2파이로 가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 자 그럼 두 개 안에서 내가 승부가 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계산하는데 파이 날려버리고 루트 x 올라가고 3분의 4니까 x가 9분의 16. 어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 x가 우리 아까 100보다 크다 했거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숫자가 커지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너무 많은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 x가 넘어가니까 파이는 다 사라지잖아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냐 보자. 루트 x 되고 5분의 12 5분의 12니까 25분의 144 맞나? 그러면 오 많이 가야 되네. 많이 가야 되는 문제였군요. 네, 원래는 보통 일을 한 두세 번 하면 끝나거든?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3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 플러스 2n 파이 뭐 이거 써먹어야지 뭐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가 1번이고 이 친구 2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 케이스부터 우리가 때려 맞춰보자 라고 하면 파이 날아갈 거고 루트 x분의 4가 3분의 플러스 2n의 형태가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와 이거는 근데 숫자 찾기가 되게 번거롭겠네.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6n으로 바꾸고 역수 때려버릴게요. 4분의 루트 x가 1 플러스 6n분의 3이 될 거고 따라서 루트 x가 1 플러스 6n분의 보자 12 x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n 값이 얼마야 이거? 계산이 이상한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n이 1이고 2이고 3이고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기죠? 이게 숫자가 줄어버리니까. 보자. n 이퀄 0일 때 가능하니까 n 이퀄 0일 때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n 이퀄 0일 때 10이죠? 그러면 x가 144 나오겠네? 여기 n이 정수니까 이걸 못 찾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끌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것도 해봐야 됩니다. 자 루트 x분의 4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파이 다 날아갔다 생각하면 3분의 5 플러스 6n이더라. 그러면 루트 x가 5 플러스 6n분의 10이구나. 근데 n이 정수란 말이에요. n이 정수고 양수여야 되긴 합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얘가 0을 넣으니까 5분의 12 그러면 이미 2.4 그 다음부터 숫자 작아지지. 근데 루트 x가 10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모수.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요것만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 영역이죠. 계산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 계산 영역에서 내가 또 이게 헷갈려요 할 수 있을 만한 게 요거거든. 보통은 그거 안 쓰고 끝나는데 보통은 안 쓰고 끝나는 게 가끔은 써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럼 아까 저기에서 저기 나왔어요. 쌤이 아까 이거 계산을 잘못했구나. 아까 한 방에 끝났었었네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에서 얘가 넘어가면 10이니까 정말 디스커스팅하네요. 이런 역겨운 계산을 했는데 내가 미안. 자 10이니까 루트 x가 12가 나오고 따라서 x는 바로 144. 100 넘어가는 거 튀어나왔으니까 게임 끝난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는데 쌤이 잘못했어요 이거. 자 그러면 요것도 잠깐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은 x분의 16이 9분의 25니까 따라서 x가 25분의 6, 9, 54, 140 이것도 맞았네. 그럼 이게 4점 얼마니까 이미 얘는 100을 갈 기운이 없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답은 그냥 144 바로 낼 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특수가 자체의 정의를 써서 가계 정의를 써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 네, 요거까지 봤습니다. 자, 10-6번 혹시 봐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10-7번은요? 7번 갈게요. 오케이. 7번
보고 빨간 보고. 이제 시간이 이건 지워지니까 16, 17 한번 뒤에 거 해야 돼. 16, 17이요 맨 뒤에 거 지금 질문한 사람들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선생님 보고 아 오늘은 이거를 해야겠다 해갖고 아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그냥 오늘 수업 자체 배분을 해놓고 들어왔거든. 그러면 좀 좋죠. 자 이번에 볼 거 관한 방정식이라 돼 있고 14.7번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이 a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되고 있네. 이것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제가 나왔다. 그죠? 일단은 이 문제도 결국은 코사인을 일단 알려버리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1 이꼴 a의 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될 거고. 보자. 아이고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되니까 아이고 이것도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 아주 귀찮은 친구인데 해야지.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 수업에 되게 줍니다. 쓰기 귀찮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사인 x 플러스 1에다가 2 사인 x 마이너스 1 이것도 넘어올게요. 사인 x 플러스 1 꼴0 공통인수 있으니까 사인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시작할게. 그러면 2 사인 x 빼기 1 더하기 a 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문제에서 지금 말한 게 0에서 파이에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지금 출발 자체는 범위가 이거잖아요. 자 사인이 0에서 파이면 양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근을 못 가집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얘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 사인 x가 넘어갈게 1 빼기 a고 2분의 1 빼기 a죠. 2분의 1 빼기 a가 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k라고 생각하세요. 숫자가 저게 복잡해가지고 내가 헷갈린다면 그때는 그냥 k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수1을 배우고 수2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그래프로 해석을 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볼 문제 중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사인 x가 파이까지 갔으니까 요거밖에 없거든. 요 상태야. 자 여기는 0은 없어요. 그지? 그 상태에서 얘가 교점이 생겨야 내가 근이 있는 거잖아.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k라는 녀석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은 1이라는 기준에서 0 사이에 얘가 껴야 되지. 따라서 0보다 크고 k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정의가 되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a로 넣고 식 정리하면 끝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뭐다? 그래프야. 여기가 상관함수가 그래프 아니었니? 그러니까 저 얘기가 오늘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억이 안 나. 여튼 또 나올 겁니다. 또 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진짜 16, 17, 14는 할 거고요 무조건. 14는 빼고요. 아니 14 해야 돼. 왜요? 누군가가 물어봤었어요. 자 일단 8번. 16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응? 14, 16, 17 할 거야. 자, 8번하고 14, 16, 17까지 하고 일단은 선생님 오늘 수집된 그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거든요. 요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아마 질문 더 있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 구풀 기준으로 일단은 문제 소팅해갖고 아까 가영이한테 물어봐서 몇 개 더 한 거고 해서 가영 좀 더 있지 남은 거.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엔 보강 한번 틀리는 보강 한번 잡을게요. 네? 좀 이따가. 오늘 가야 될 게 많아갖고 잠깐만 하고 나서 얘기하자.
여기가 문제가 꽤 까다로운 게 맞아서 그래요. 자, 이거하고 사이의 거리가 4분의 1이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얘를 보고 또 불편하게 코사인 사인인데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직선함수예요. 왜냐면 세타는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고요. 우선은 이 문제 자체 처음 출발부터 직선이라 써 있었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x하고 y가 기준인 거야. 이때는 상수 취급당하고 있다 보시면 돼. 얘들은 그때 상수야.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이라는 영역 내에서의 해석을 할 때는 뭐다?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그냥 그저 상수야. 얘는 미지수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지금은 그냥 상수로 문자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써있는 거 좀 바꿔야겠지. 사인 세타 곱하기 x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y고 빼기 1 꼴 0이다 이렇게 써있다 보셔야 되는 거고, 1, 코사인 세타도 역시 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리가 뭐다? 우리는 직선함수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이네. 요건 바로 쓰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갖다가 대입하시면 되지.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절대값, 이게 4분의 1이에요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도 끝났죠. 절대값, 코사인 제곱이에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는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그냥 이거 제끼고 는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푸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해서 정리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 계산은 그냥 방정식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10-14번. 자, 아까 선생님한 얘기 그래프 해석이 마지막에 결국 들어가라는 게 이 문제다. 그런데 요 문항이 맞춘 친구들 대부분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얘기로 한번 끌고 가볼게요. 자, 코사인 제곱 보니까 또 이거 뭐야? 이번에는 너무 다행이다, 그지? 사인이 없어.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A가 나는 너무 싫거든? 해가지고 A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항상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식이, 이 그래프가 A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가 A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고 t가 1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은 이거야. 얘도 역시 그래프야. 그래프 가지고 생각해보면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가 2분의 3,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차함수일 뿐이야. 그 이차함수가 있는데 나는 하필이면 내가 가진 범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 이만큼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요 녀석 쓸 거야. 이 얘기죠? 이거 외에는 뭐 사용할 생각이 없어야 그 상태에서 내가 A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A가 이런데 존재하는 거야 라는 뜻이죠. 결론은 뭡니까? 이 문제에서 여기잖아. 1,1 딱딱딱 넣으니까 뭐냐? 7. 맞나? 네. 계산을 요즘 자신 없어갖고 5. 네, 맞네요. 자, 1,7이잖아. 따라서 그럼 우리는 저 A라는 친구가 7보다 아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 성립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작거나 등호까지 성립하니까 갖다 끝. 그죠? 됐어요. 알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그래프를 보시라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 이제 수급 보고 수투 가잖아요. 수투 가서 미적분 가면은 그래프 선면 무조건 긋고 날아갑니다. 계속 긋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도 계속 익숙하게 사용하려면 요거는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10-16번 가볼게요. 어차피 이제 영상을 오늘 풀이 영상 따로 그리고 수업 영상 따로 해서 2개 다 올려줄 테니까 보고 놓친 게 있는 친구들은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따로 아예 잘라서 따로따로 올라갈 거야. 알겠지?
10-16번에서 이제 이것도 봐.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중간에 상수로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얘도 그냥 개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두 분 사이에 1이 있대요. 태우면 이게 질문이랬거든. 이유는 이 얘기가 뭐야? 이거 두 분 사이에 그러니까 두분 사이에 1이 있다는 게 그 1일 때 어. 0이야. 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렇죠. 응. 그것까지 알겠네요.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잖아. 이거 1대1 하면. 제가 그치? 안본 거. 그냥 본질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 정리하시면 되고, 부등식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빼기 더하기 사라지고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배 작동이 맞나? 맞네. 자, 그러면 이것도 쌤 저는 바로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한 친구들 그냥 가시면 돼. 코사인 세타 플러스 1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너무나 작습니다. 아, 코사인 세타가 사이값이잖아요. 사이값. 아니잖아요. 응? 그거 아니잖아요. 바뀌어야 하는 거. 바뀌었네. 어차피 지금 머릿속에서는 이게 그래프에다가 선 긋는 거밖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 근데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갔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여기서 이 파이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작은 거니까 사이값이 요거 두 개 구하면 끝나는구나. 끝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면 0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다가 돼버리면요, 그러면은 내가 두 분 사이에 보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그 0인 거죠. 1을 넣었을 때 근으로 가져버리죠. 1을 근으로 가져버리기 때문에 1이 두 분 사이에 있다가 성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거 문제 답을 내가 확인 안 하고 와서. 동현아, 이거 중간에 이 파이는 안 된다고 써있니? 이제 근데 쌤이 이거 답을 확인 안 하고 왔어. 여기에서 이거 사이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맨 밑에만 보여주면 돼. 다만 보여주면 돼. 써있네. 네, 저거에 대한 표기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표기가 쌤은 이렇게 쓰는데 남들은 이렇게 안 써가지고 고민되는 표기가 하나 있거든. 그거 얘기 좀 하려고. 자, 이것도 출발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바로 가기 힘들어. 그러면 2분의 1 기준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라는 그래프였으니까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2분의 1 이거였구나.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얘들 다음에 2파이, 3분의 6파이니까 뭐 3분의 5, 이거 필요 없죠 아직. 자,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요 점은 3분의 2파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가 파이니까 둘이 더해서 2파이, 3분의 6파이, 3분의 4파이 4파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쓰거든?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수식어에 표현하면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을 이렇게 쓰면은 감점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 표기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다시 이렇게 써도 돼요. 나는 이유는 잘 몰라. 그렇더라고. 이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거든? 항상? 그래서 난 이렇게 그냥 공부를 했어. 나는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배운 게 이거야. 그랬었는데
배우다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학교에서 저거 한번 좀 물어볼래 했더니만 학교 선생님이 저거 감점시키겠다고 하더라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나보다 위지? 그 내신에서는? 아니 선생님이죠. 아니 내신에서 말이야. 내신에서 그죠. 내신에서 나보다 위라가지고 선생님이 최고죠. 법적 끝날 시간 됐구나. 아니요. 아저는 뭐야? 이날 시간 안 됐다는 거. 알았어 빨리 할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인 거지. 아니야. 그 태범이가 그래도 선생님이 더 좋다. 난 얘기해주니까 고맙네. 자, 다 됐고요. 자 이제 요 문제인데 요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거라서 결국은 연립하시고 판별식을 써야겠네. 이거 y놈이 아니죠 그럼? 0이 되니까 따라서 판별식을 구사하니까 뭐 이거지 뭐 이거라서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가 빼기 1 되는 거니까 1 또는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니까 2분의 1인데 얘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1을 마이너스 1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구나 할 때마다 그냥 이거는 계속 그냥 그린다고 디폴트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3분의 파인 거 알았고요. 파이니까 2파이 3분의 5파이니까 3분의 5파이 따라서 세타가 3분의 파이가 3분의 5파이더라. 이게 2파이까지였던 걸 기억하거든. 이렇게 나와서 거고 두 번째가 서로들은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판별식 여기서부터 그냥 끌고 오면 되니까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저 판별식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요것도 이거 이제 전개 정리 안 하고 가는 게 그러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개하기 귀찮으면. 그러니까 절대값 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시고 낮자 붙여서 그냥 가장자리구나 이러고 그냥 땡기셔도 됩니다.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에 대해 가지고 얘가 나올 건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2분의 1 나올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비약을 하자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요걸 통해 가지고 방정식의 근을 구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어차피 가장자리로 날아가는 거 아니까 기준점 바로 잡고 이것도 쓸 필요 없이 기준점 바로 잡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 라는 범위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가 뭐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는 써도 되고요. 네, 쓰는 게 아무래도 좀 이쁘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냥 안 써도 돼. 쓰지 말자. 그 세타값 범위가. 응? 세타값 범위를. 세타값 범위에 대해서 2분의 1을 쓰고 놓고 걔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지? 네. 첫 번째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재활용을 그냥 하고 끝내버리시면 돼. 이것도 역시 뭡니까? 가장자리가 맞으니까. 그래서 답이 0,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자, 이게 0의 등호가 있었니? 한정된 범위에? 있었네. 있었어. 있어요. 이번에. 이게 맨날 바뀌어. 그래가지고 저거 조심하셔야 돼. 네. 그래서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크면 안 되죠.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되지 여기. 자 그리고 2파이도 등호가 있네. 그래서 이런 등호 자체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함정을 많이 파니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지금 근데 문제가 지금 다 본 게 아니야. 지금 몇 문제씩 제가 모르는 거 몇 개가 빠졌을 거예요. 빠진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면은 주말에 와야죠. 주말에? 와야죠. 태범이 오고. 네? 아니 너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아니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니. 주말에 오셔야죠. 주말에 오면 너무 멀어 애들이. 네. 저 왔는데요. 3시간 왔는데요. 아 너야 못 쳤으니까 그걸. 그때 3시 절반이었다며. 금주 때문에 토요일에 와요. 그래가지고 시간 또뭐 오고 짰어. 하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클리닉을 금요일 날 오시면 되고요. 금요일 4시에서 선생님이 5시까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면은 선생님이 이때 클리닉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때 오셔도 되고. 자 그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막 뭐 하나 너무 바빠. 너무 바쁘면은 지금 좀 이건 무조건 내가 봐줘야 된다는 문제는 먼저 다 봤거든. 본 상태라서 그랬을 때 너무 바빠서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교팀 다 있습니다. 조교티들 있는데 조교티들이 언제부터 활동하냐면 6시에 이제 6시가 되면은 이제 너희들 데리고 막 시험 치고 하느라 그때부터 겁나 바빠. 근데 6시 이전에는 안 바빠. 그래서 조교쌤들한테 그냥 붙들고 물어봐도 돼요. 그때 선생님 뭐 바쁘다고 하면 선생님 갑자기 뭐 어디 사라졌어. 선생님 중등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사라져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못 찾겠다 하면은 그냥 조교쌤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기 별관이 중등반이에요? 이때까지는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해서 근데 그래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라는 게 있고, 만약에 이거 말고 이제 선생님 근데 저는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와야죠. 토요일 날은 선생님이 10시부터 12시까지 선생님 10시 출발해 선생님 혼자.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는 선생님이 프리타임으로 갖고 있거든. 너희들 클리닉 잡아주려고 있고 지금 수험투 심한 애들이 자주 와. 그런 시간이고, 이거는 선생님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중등부 수업이 있어서 요거 끝나면 바로 넘어옵니다. 이렇게요. 넘어오기 때문에 2시 반부터 해서 선생님이 5시까지는 무조건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12월 달이었나? 잠깐만. 11월 달에는 선생님이 아마 8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얘네들 근데 시험 대비하는 애들 때문에 8시까지 선생님 토요일에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거니까 이때 이용해가지고 계속 질문 와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구글 클래스에 들어가면 선생님 전화번호가 위에 떠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몰랐어. 어떤 애가 갑자기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알았어. 내 번호 어떻게 알았노 하고. 구글 위에 보니까 선생님 전화번호가 붙어있더라고. 공공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알지? 막 이랬거든. 자 선생님 전화번호를 추가를 하시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찍어서 보내세요. 그럼 선생님이 시간 될 때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거고. 그 컨텐츠로. 아니 콴다처럼 말고 그냥 푸치판에 풀 거야. 콴다 그래 콴다처럼 줘도 뭐 그런 느낌도 괜찮네. 해서 보내줄 거고, 시간이 없으면은 선생님이 손풀이를 해가지고 보내줄 거고, 또는 아니면 선생님 봤을 때 이거 와서 해야 된다 하면 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와 이런 거 말고 그냥 와서 하자. 그때 왔을 때 꼭 그건 내가 다룰게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는데, 질문할 때 근데 내가 누군지는 밝혀야 돼. 난 니네 번호 몰라. 그러니까 걔도 갑자기 선생님 오늘 저 엘베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하는데 걔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세요?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만 밝혀주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숙제는 아까 말했듯이 유제하고 RPM 유제하고 RPM 됐지 뭘. 네? RPM 주신다시면 끝나는 거고. 유지가 많아. 자 유제하고 RPM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어요. 네.